나는 그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왜 그 사람은 날 이렇게 쉽게 버렸을까?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는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받는 배신입니다. 저는 지금 전국 노인 상담센터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간관계 강의를 하고 있는 심리전문가 김대현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 지금도 누군가 때문에 마음속에 돌덩이 하나 안고 계시죠? 나이 들수록 진짜 내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 자주 들으시죠? 그런데 놀랍게도 65세 이상 시니어 중 53.6%는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믿었던 가족, 친구, 이웃조차도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도 내가 진심을 다하면 언젠간 통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진심을 줘도 이용만 당하고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고요? 진짜 내 사람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별하는 법, 긴 세월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기준, 그리고 위기 속에서 진짜 내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보는 방법까지 꼭 필요한 기준 5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조차 내 편이 아니었던 순간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 오늘 영상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내 사람 구별하는 기준, 단 한 글자도 놓치지 마세요. 그 사람만은 아니었으면 했는데, 70대 최영자 어르신은 자녀 대신 곁을 지켜준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전 재산의 일부를 맡겼습니다. 결과는요? 돌려받지 못한 채 연락도 끊겼습니다. 내가 바보였지. 눈치챘는데도 믿고 싶었어요. 어르신의 눈빛은 깊게 젖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3년 한국시니어복지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 중 45.1%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한 경험이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은 가족 또는 오래된 지인에게서 상처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배신의 충격은 오래 갑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 사람이 설마 나한테까지 그럴까?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렇습니다. 우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오래 봤으니, 내 곁에 오래 있었으니 그 사람은 내 편일 거라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나의 아픔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약할 때 끝까지 곁에 남을 사람인가? 올해 2025년 3월 보건복지부는 고령자 우울 원인의 1순위가 관계에서의 배신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의외였죠. 질병이나 돈보다도 사람의 상처가 더 깊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사실은 평소 행동 몇 가지만 봐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알려드릴 5가지 기준은 심리학자들이 25년간 추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겁니다. 이 기준을 알면 앞으로 누구를 곁에 두어야 할지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사람을 알아보는 것만큼이나 내가 누군가의 진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기준부터 확인해 보시죠. 기준 1. 당신의 슬픔을 피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 가장 먼저 봐야 할 건요. 내 기쁨이 아닌 내 슬픔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62세 박성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남편 병간호를 5년 하다 먼저 보내고 나서 말 그대로 마음의 벽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40년 지기 친구는 그렇게 말했대요. 성자야, 언제까지 그렇게 질질 짤 거야? 이제 그만 잊어야지. 그 말에 박 어르신은 눈물보다 숨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 반면 2년 전 새롭게 알게 된 이웃 김복순 씨는 이렇게 말했대요. 힘드셨죠? 그냥 옆에서 같이 있어 드릴게요. 오늘은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가
그날 박 어르신에게 구급차보다 더 큰 응급처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사람 곁에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한 적은 있으신가요? 심리학자 리사 펠드먼 박사는 슬픔을 불편해하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감정적으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즉, 상대의 슬픔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야말로 내 사람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2022년 대한노년심리연구회 조사에 따르면 시니어들이 가장 위로받았던 순간은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어준 사람이 1위였습니다. 화려한 말보다 그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내 사람입니다. 이쯤 되면 한 번쯤 자문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그 사람, 내가 힘들 땐 어떤 얼굴을 보여줬지? 그리고 동시에 떠오를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힘들 때도 곁에 있었던가? 이건 단순한 관계 유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 후반전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기준은 기쁠 때보다 내 실수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지입니다. 이건 진짜로 놀라실 겁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세요. 다음에서 알려드릴게요. 기준 2. 내가 실수했을 때 등을 돌리지 않는 사람. 진짜 내 사람은요, 내가 잘할 때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 때도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69세 김영숙 어르신은 3년 전 며느리에게 홧김에 심한 말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지나쳤어요. 그 뒤로 며느리가 연락을 끊더라고요. 딸에게 하소연했더니 딸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가 그럴 줄 몰랐어. 실망이야. 그날 이후 김 어르신은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꺼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수 한 번 했다고 다들 등을 돌렸어요. 그 말에선 무너진 자존감과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김 어르신에게 하루는 이웃 주민이 이런 문자를 보냈대요. 어르신, 날 더울 때 더 지치죠? 오늘 아이스크림 하나 사들고 들러도 될까요? 김 어르신은 그날 처음으로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아, 나는 아직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사람이 잘못하면 벌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벌이 관계 단절이면 그건 벌이라기보다 형벌에 가깝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말합니다. 실수한 사람에게 가장 큰 회복은 정죄가 아니라 여전히 옆에 있어주는 관계다. 즉, 실수의 순간을 함께 견뎌준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국민 43%가 실수 이후 인간관계가 완전히 끊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단 한 명이라도 내 편이 있었던 경우 심리회복 속도가 4배나 빨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혹시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당신이 미끄러졌을 때 잡아줬던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고개 돌렸던 사람이었나요? 우리가 나이 들어 가장 후회하는 말 중 하나는 이겁니다. 그땐 왜 그 사람을 몰랐을까? 다음은 세 번째 기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때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 이건 정말 눈물 나게 강력합니다. 꼭 들으셔야 합니다. 다음에서 알려드릴게요. 기준 3.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때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젊을 때는 해주는 것으로 관계가 이어졌습니다. 돈을 벌어다 주고, 밥을 해주고, 병원에 데려다 주고. 그런데 나이 들면요, 우리는 점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지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때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4세 이정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젊을 땐 사방에서 나 좀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집 수리, 관공서 서류, 차 운전 다 했죠. 근데 내가 백내장 수술 받고 운전도 못하고 무릎도 아파서 나가질 못하니까 전화가 끊기더라고. 딱 한 사람. 매주 수요일이면 일부러 전철 타고 와서 형님, 바둑 한 판 두시죠. 말 걸어주던 동네 후배.
그 친구 하나 때문에 내가 아직 사람 구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도 뭐 하나 해줘야 계속 연락하는 거지. 사람 심리잖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심리는 계산이고 사람은 마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립감을 느끼는 결정적 원인 1위는 역할이 사라졌을 때 관계도 같이 사라짐이었습니다. 즉, 내가 줄 게 없을 때 떠나는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뭘 해줄 게 없어서 미안하네라고 말하며 옆에만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내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2022년 미국 노년심리학회 보고서에서도 경제적 사회적 기능이 없는 노인에게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수는 평균 0.9명이라고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그 0.9명의 유무가 노후 삶의 만족도를 3배나 바꾼다고 하죠. 여러분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전화 한 통,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기준은 뭘까요?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 이건 의외로 많은 사람이 잘 모릅니다. 다음 파트에서 알려드릴 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기준 4. 내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 우리는 흔히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 진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 절반만 맞습니다. 더 어려운 건 내가 잘 될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67세 이수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효부상을 받았다고 가족단체 채팅방에 자랑했대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상 받았다고 너무 티내는 거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이수자 어르신은 그날 저녁 내내 식사를 못 하셨다고 해요. 정말 축하해 주는 줄 알았는데 속으론 아니었나 보죠. 그게 더 아프더라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일이 생겨도 눈치 보이게 되는 거. 괜히 자랑처럼 들릴까봐 말을 아끼게 되는 거. 사실은요, 사람 마음이란 남의 불행엔 동정하기 쉽고 남의 성공엔 질투하기 쉬운 게 현실입니다. 2019년 연세대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가까운 사람이 성공할 때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의식적인 비교 심리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진짜 내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좋은 일 생겼을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 와, 잘 됐다. 내가 다 뿌듯하네. 그 말 한마디가요, 10년 우정보다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반대로 좋겠네 뭐. 그래도 너무 들뜨지 마. 이런 말은요, 기쁨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기쁠 때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3명 이상인 시니어는 삶의 만족도가 평균보다 2.4배 높다고 합니다. 기쁠 때 떠오르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기쁨을 진심으로 나눠주는 사람. 그게 진짜 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5번째 기준은 뭘까요?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 전체를 좌우하는 기준입니다. 꼭 마지막까지 들어주세요. 기준 5.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이건 감성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공감 능력의 결정체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1세 김동현 어르신은 50년 지기 친구 최 선생님이 계십니다. 김 어르신이 위내시경 검사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최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너 이번 주 병원 간다 했지? 결과 나오면 문자 말고 꼭 전화 줘. 그 한마디에 김 어르신은 나 아직 혼자가 아니구나 하고 느꼈대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은 사라지는 게 인생이지. 아닙니다. 남아 있습니다. 단 우리가 더 이상 찾지 않아서 그렇죠. 2022년 고령사회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의 주관적 외로움 감소 요인 중
1위가 관계의 질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보다 내 속마음을 먼저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느냐가 삶의 만족도를 좌우한단 말입니다. 그럼 진짜 내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첫째, 잘 지내? 라고 묻는 사람 말고 오늘 왜 기운 없어 보여? 라고 상태를 먼저 알아봐주는 사람. 둘째, 요즘은 연락이 없네? 라는 섭섭함 대신 혹시 바빠서 연락 못한 거 아냐? 라고 배려해 주는 사람. 셋째, 문제 해결보다는 내 편 먼저 대어주는 사람.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이 한마디가 상담보다 큰 위로가 되기도 하죠. 이쯤 되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런 존재였나요?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었나요? 진짜 내 사람은 소중한 일보다 소소한 변화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기념일보다 평일의 표정 하나를 기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린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핵심 요점과 감정적 정리를 결론에서 짚어드릴게요. 반드시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짜 내 사람을 구별하는 5가지 기준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당신이 잘 나갈 때보다 힘들 때 곁에 있는 사람. 둘째,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셋째, 당신의 성공보다 회복을 더 응원해주는 사람. 넷째, 당신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말하지 않아도 당신의 마음을 먼저 알아봐주는 사람. 이 5가지 기준에 비춰 생각해 보세요. 누가 떠오르시나요? 혹시 아무도 떠오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기준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어떤 사람과는 거리 두어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내 사람을 찾는 일은 타인을 판단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데는 2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 날 잘해줄까 바라보는 것, 다른 하나는 내가 누굴 잘해줄 수 있을까 묻는 것. 후자가 훨씬 오래 갑니다. 그리고 시니어 인생에서 더 큰 만족을 가져옵니다. 60대 이후 관계는 많은 사람과 잘 지내는 것보다 소수라도 진짜 사람과 깊이 있게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복지협회가 발표한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시니어의 고립감 해소는 주변 환경보다 관계의 질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더 진실한 관계가 시니어의 삶을 바꾼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 삶의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능동적 존재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일까? 고민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의 진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세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간관계는 상처가 아닌 희망의 유산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좋은 기준을 가족과 친구에게도 나눌 수 있는 한 가지 제안 드릴게요. 꼭 들어주세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죠? 내가 이 나이에 뭘 새롭게 바꾸겠어. 그런데요, 진짜 내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은 단지 사람을 고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관계를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른 그 사람에게 내가 내 사람이라 다행이야. 이 한마디만 전해보세요. 문자 하나,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이 우리 부모님이나 친구에게도 꼭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공유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오랜 상처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진짜 사람이 누구였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다 읽고 함께 공감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진짜 내 사람을 찾는 여정,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입니다.